학자를 끝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대학을 지으려고 보니까 해방 이후에 박사 기술자가 6명밖에 안 되고 학사 기술자가 150명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1944년도에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고 난 다음에 대학교를 만들어야겠죠. 그죠? 우리 고려대학교가 지금 얼마나 됐죠? 고려대학교가 100명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고려대학교의 그 전시는 어디죠? 도성 전문대학이죠. 법대하고 이제 상대 그 주제로 시작을 했다가 과학 쪽은 언제 우리가 그 고려대학교가 과학 쪽에 과들이 생겼어요? 6.25 전쟁 중에 1953년도부터 시작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고려대학교는 군조인데 그 전에 이공대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자, 연세대학교는 1940년대 말에 50년인가 48년인가 그때 이제 이과대학을 짓기 시작했어요. 예. 물론 이제 경성제국대학이라고 하죠. 서울대학교 원래는 전시에 관한 서울대학교 역사는 경성제국대학을 따라가지 않아요. 1948년도에 우리가 서울대학교가 다시 시작하는 거죠. 경성제국대학의 이과대학과 공과대학이 있었지만 거기는 어떠한 박사도 키우지는 않았어요. 박사를.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일제 고리를 뚫고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참 야심차게 이제 시작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열악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대학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학의 교수진들이 사이언스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이언스에 대해서 전혀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1950년대 학번, 60년대 학번 그때 당시에 대학교를 다녔던 20대 여러분의 이제 할아버지 세대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는 원래 위에 스승이 사이언스를 잘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기억이 없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들이 공부를 잘 했겠어 못했겠어요? 사이언스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는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얼마큼 먹고 살기 힘들었냐면은 1920년대 우리가 이제 1920년대 우리가 녹색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들어봤죠, 다요? 그래서 보릿고개 우리가 이제 3월, 4월, 4월, 5월쯤 이제 되면은 이제 쌀을 다 떨어지고 보리가 나와가지고 그걸 이제 염령을 해야 되는데 한 6월 정도에 이제 보리가 나오는데 3, 4, 5월은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뒤에 산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쑥도 깨먹고 그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난하다는 걸 표현을 할 때 얼마큼 가난하냐고 표현하는데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고 표현하죠. 들어보셨어요? 그 말이 왜 가난하다고 똥구멍을 표현했어? 무슨 의미입니까? 왜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고 표현했을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소나무에 그 껍질 있잖아요. 나무 초목 분필을 연명한다고 하잖아요. 초자에다가 나무 문자에다가 뿌리 근자에다가 피는 거예요. 무수제 있잖아요. 초목 분필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 소나무에 그 여린 부분에 그 나무 그 껍질을 이제 떼가지고 그걸 이제 막 삶아요. 삶아가지고 하면 이런 건 좀 약간 이렇게 왜냐면 이제 나무 이제 뿌리나 무수제 부분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배는 채워야 되니까 이제 이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끓여가지고 먹으면은 그 나무의 일부분이 우리가 이제 몸에 들어가지고 소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배설을 할 때 똥구멍을 나올 때 그게 이제 똥구멍을 이제 찢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반을 배워야 돼요. 그죠?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언제까지?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할아버지는 전형적으로 대부분 다 그죠?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이언스가 될 수 있겠어요? 자, 일본은 여러분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예를 들면은 도쿠가이 이에야스의 그 대망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여러분이 정말 많이 되나 삼국지도 읽고 대망도 읽을 거예요, 그죠? 그 대망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은 그 도쿠가이 이에야스가 이제 정권을 딱 잡고 난 다음에 거기에 스페인 군대가 군함이 쫙 와요. 그 스페인 군함을 납부를 해가지고 그 군함을 뺏겨요. 자기네들이 스스로 만드는 거야. 이게 이제 임진왜란 전이니까, 그죠? 임진왜란 전이니까
1590년대 전이에요. 그죠? 1580년, 70년 될 거예요. 예. 1590년이라고 합시다. 우리 때는 그때는 이제 뭐 선조가 정권 잡아가지고 뭐 사승 강타해가지고 뭐 열심히 싸울 때 이제 걔네들은 스페인 중앙에 따와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로 뺏겨요. 그걸 놀라고는 배가 뜨네 바다에서 배가 뜬 다음에 이거를요 어디까지 보는지 아세요? 로스앤젤레스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일본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여러분이 일본이 그죠? 물론 이제 뭐예요? 폐쇄적으로 생겼지만은 네덜란드인들이 이제 모여있는 거리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네덜란드에 있는 그죠? 학문, 특히 이제 의학이라든지 과학의 학문을 그 거리 지역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받아 들어오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그죠? 16세기 때, 17세기 때 이미 서구 문물에 노출이 됐고, 그 노출된 다음에 그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그거를 매우 적극적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폐쇄정서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학문적으로는 매우 적극적으로 그죠? 그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쓰는 용어들 있잖아요. 과학적 용어, 뭐 경제학적 용어, 그죠? 철학적 용어는 전부 다 누가 번역을 했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거의 다가. 여러분이 쓰는 경제학적 용어, 철학적 용어, 철학이라는 말도 그죠? 일본 필라소피 뭐예요? 그걸 뺏겨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 일본 애들이 그거를 용어를 만들 거예요. 그게. 화난에서나 네덜란드어를 과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당연히 서구 문명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19세기가 됐을 때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쇼군하고 싸우고 그런 과정에서 그죠? 메이지 유신을 거치고 그런 과정에서 근대화가 일어났는데 사실 일본도 미국에 엄청 많이 당했죠. 그죠? 미국 저기가 군함이 와가지고 한국을 터뜨리니까 뭐 한국 백기를 들 수밖에 없어요. 그 짓을 우리나라한테 똑같은 거죠. 강화도가 그래서 맺어진 거죠. 예. 자, 일본은 그죠? 미국이라든지 서구 유럽의 이제 그 열강들의 이제 그 침략에 걔네들은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 이후에는 적극 대처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의 과학은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셨어요?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굉장히 많대요. 일본 과학과 한국의 과학이 이미 그죠? 엄청난 격차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일본은 2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자, 서구 유럽의 큰 강대국과 동일한 과학적 국가라고 이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948년도에 누가 히데키라는 물리학자가 노벨상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우리나라 그때 1948년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했죠? 박사학위 소유자가 6명이야. 노벨상 소유자가 6명이 아니고, 그죠? 박사학위 소유자가 6명이에요. 그죠?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과학을 일본과 비교하는 거는 넌센스예요. 넌센스. 자, 우리나라 과학의 발전은 기껏해봤자 길게 잡아서 20년밖에 안 돼요. 짧게 잡으면 10년.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나고 이제 50년대. 그죠? 50년대에서 60년대로 관통하죠. 자, 엄청나게 가난한 시대예요. 그죠? 엄청나게 가난한 시대예요. 자,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제 아까 여러분 하라고 해서 제가 총국 금피로 영향하는 시대인데, 우리가 대학을 간다는 것 자체도 상상할 수가 없었고, 대학에 가봤자, 잡도 없고, 그죠? 우리가 요거탑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집에 있는 소를 팔아가지고, 그죠? 소주에다가 뼈까지 풀자, 그죠? 요거탑을 쌓으면서, 경제 성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이 시절을 지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박정희 군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근대화를 시작합니다. 근대화. 60년대, 70년대를 관통해서 70년대나 80년대를 관통을 하면서 여러분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이 한강의 기적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니라 전 세계들이 동일하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 올림픽 할 때 그때 이제 천부를 이제 반환씩 넘기기 시작해요. 천부를 한국 올림픽 할 때. 우선 여러분이 지금 이제 우리가 GNP가 한 2만 분인데 천부는 20분이야. 그죠? 20분이면 여기서 우리나라 정부가 과학에 쏟아질 여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8학번이니까 여러분의 몇 년 선배?
30년 선배죠. 그죠? 제가 이제 패널학교에 이제 대학에 들어왔어. 대학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청원회 꿈을 꾸고 대학원에 갔어요. 대학원에 갔는데 기자재가 있겠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역사를 하나 알아야 될 게, 저기 이제 이공대에 가면은 저기 생명과학대학 건물 있죠. 거기에 이제 서관이 있어요. 서관. 이과대 당연히 다 아시죠? 그 서관을 누가 지어주지 아세요? 독일 차관으로 들어온 거예요. 독일 차관으로. 한 1970년, 1960년대 말에. 그죠? 독일의 차관으로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장충동에 가면은, 장충체육관 알죠? 장충체육관. 장충체육관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1960년대 말에 지었는데. 누가 지었을까요? 필리핀이 다 돈을 내고 필리핀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기술이 없으니까 필리핀의 100%의 기술과 자본으로 장충체육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장충체육관 그 무슨 안 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남겨놔야 돼요. 네, 우리가 이제 이만큼 진짜 그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왔다는 건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기념품으로 남겨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필리핀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산한 국가라고 지금 파악이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막사에서 통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시아에서는 선진국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장축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낙후한 시기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강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조금 먹고 살기 시작할 때쯤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녀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주머니에 옥수수 빵, 그것도 미국이 이거 지원해준 옥수수 빵을 받기 위해서 주머니에 하나씩 뻘쭘한 가루를 잡아다녔어요. 그래서 매일 하나씩 얻어 먹었어요. 사실 이제 제가 이게 우리 이제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가 큰 게 미국의 식량 원조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분명히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조 시대를 이제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매우 중요한 우리가 70년대, 80년대를 관통하면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세계의 문을 삐끔 열어놨어요. 세계의 문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이 열린다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제 예를 들면 북한은 1960년대나 70년 초까지 북한의 평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폴란드의 바르샤바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바르샤바가 맞지? 폴란드 도시고 그만큼 아주 멋있게 계획적으로 잘 지어놨고 그 다음에 평양이 매우 쾌적하다고 라고 표현했어요. 그때 당시는 19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제가 이렇게 저도 부자지라는 건 아니지. 사실이야. 예.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근데 북한은 뭐를 했죠? 세상에 문을 열어놨어요, 안 열어놨어요? 자기끼리만 열어놨지? 그죠? 문을 어디에, 그러니까 뭐예요? 얘네들은 자력 경쟁? 자력 경쟁. 스스로 일어서가지고 자기 경제를 뭐예요? 세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잘해가지고, 그죠? 잘해가지고, 경제를 키워나가겠다는 거죠. 자력 경쟁, 이제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세계의 문을 닫아놨어요.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남미도 똑같았어요. 남미도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그런 남미도 잘 나가다가 갑자기 세계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자기 스스로 그저 경제를 다 모든 걸 해결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닫아버린 거야, 세상. 근데 우리는 찌질도 가난한데 하여간 참 우리나라도 경제가 제일 대단한데 우리가 뭐를 시작했죠? 수출을 하자. 우리가 가진 게 없으니까 이 머리카락으로 팔아가지고, 그죠? 여러분 이제 할머니나, 그죠? 여러분 고모 할머니 머리카락을 팔아가지고 뭘 만들죠? 가발공장. 이거는 그죠? 큰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노동 지방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발공장을 만들어가지고 한 우리나라 여러분의 할머니, 그죠? 여러분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구로공장에 가가지고 이제 가발을 만들어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여러 나라에서 다 모든 게 다 들어갔다 나가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B급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B급 문을 열어놓은 게, 지금 어때요? 80년대까지 반성하면서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제가 85년도에
87년도 이제 대학원에 이제 들어가서 석사과정에 들어가서 석사과정에 들어가서 처음 이제 국제 논문을 하나 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뭐 미국을 가기 싫고 뭐 하여간 그래가지고 박사를 여기서 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군대를 마치고 이제 89년도에 이제 군대를 마치고 이제 박사과정 하려고 시작했어요. 근데 지도 교수가 제 지도 교수는 이제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죠. 제 지도 교수는 그나마 그래도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본 때는 아이들 사이언스 훈련이 좀 덜 되면서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왜 이제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미국에 이제 사이언스를 하는 강사들이 아주 최첨단의 사이언스를 가진 않고 이제 날마다 이제 어디 파리나 뭐 벌이나 그런 거 잡고 우리가 박물학을 왜냐하면 그거는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박물학적인 그런 걸 배워가지고 싶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첨단 과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87년도에 이제 88년도 89년도에 박사를 들었는데 이분이 토픽을 지난번에 석사 때 했던 거가 저는 이제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돈을 더 들어가지고 하고 싶은데 똑같은 프로젝트를 단백질을 바꿔가지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듣자마자 일주일 후에 때려치우고 미국을 가겠습니다. 선언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기 이제 1970년대 80년대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뭐 어떻게 정권을 잡았든지 간에 이분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냐면은 그죠? 해외 유학 자유화 조치를 취해요. 자, 이야기는 뭐냐면 그 전에 미국에, 일본에, 유럽에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못 간다는 얘기예요. 못 갔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외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죠? 뭐 자기를 비서서 간다 하더라도 IMF를 막아놨어요, 원천적으로. 붕괴해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하여간 어쨌든 우리가 이제 좀 이제 경제가 되니까 이 전두환이 딱 들어오자마자 자기가 좀 잘못한 게 있다고 좀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다양한 이제 뭐야 이렇게 좀 이렇게 봉쇄를 요걸 좀 이렇게 뭐야 이렇게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외 유학 자유를 자 다시 말해서 인력 다시 말해서 지식까지도 문을 열어놓기 자 그러니까 많은 이제 예를 들면 저같이 그죠 저같이 이제 국내에서 공부를 하다가 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대거 이제 되게 이제 뭐 이때 되면 한 여러분이 치료학번부터 치료학번 이후부터 이제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제 아버지 세대, 여러분의 이제 큰아버지 세대, 그 이후부터 어디로 가죠? 미국으로 대부분 다 미국으로 갔어요. 일본 나가고 유럽 나가고 미국으로 왜냐하면 미국이 가장 과학이 가장 선진화돼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그죠? 유학을 가는데 여기서 이제 뭘 봤죠? 우리나라 최초로 집단적이에요. 그냥 개별적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과학이라는 것을 처음 훈련받은 세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의 누구라고? 큰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당군 이래로 처음으로 우리가 과학이라는 그죠? 과학이라는 훈련을 처음으로 받은 집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분들이 그죠? 다행히 우리 경제가 이제 뭐 남미처럼 가다가 뭐 이렇게 거꾸로지지 않았죠. 보통 이제 90년대, 2000년대 반통해서 계속 성장을 계속 해갔죠. 그죠? 성장을 해갔죠. 자, 이 성장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은 뭐 대기업이 다 대기업이 성장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중소기업 성장했나 다 모르겠지만, 그죠? 대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뭐가 필요하죠? 리서치가 필요해요. 그죠? R&D. 그죠? 예를 들면 지금 삼성하고 애플하고 애플이 좀 너무하더라고. 예. 근데 우리가 아마 보복 조치를 취할 거예요. 우리가 LT 기술이 우리나라 기술이기 때문에 예, 삼성과 LG전자가 다 뭐 많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애플이 또 한 방을 먹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기업, 그죠? 우리가 여기다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펴서 이제 외형적 성장하고 리서치를 해야 되니까, 그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스태프도 내야 되고 새로운 기술을 찾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도 뺏을 수 없으니까 인력이 필요하죠. 그 인력은 지금 어디에서 지금 누가 지금 이거 있죠? 미국 유학생들이 어디 오죠? 여기로 와가지고 R&D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는 어때요? 경제가 계속 만 불이 넘어가죠. 공수이 만 불이 넘어가면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사이언스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이언스만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정책을 가고 있고 여당이건 야당이건 다 사이언스가 매우 중요하다는 건 다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 뭘 만드냐면 이제 대학이 새로 만들어지고 대학이 이제 사실 이제 전담 교수님도 많이 만들었고 기능한 교수님도 많이 만들었는데 그건 좀 고통스럽긴 하지만 대학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뭐가 필요하죠? 교수 인력이 필요하죠. 그죠? 교수 인력이 필요한데 자 제대로 받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로 이제 배치가 될 수가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반 게다가 우리가 이제 정부가 돈이 되니까 그때 당시 이제 이름도 거창하게 어떤 연구를 만드냐면 G7 프로젝트라는 그죠? 거대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요. 그때 당시 돈으로 한 시험수에 10억을 투자하는 돈인데 매우 큰 돈이죠. G7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1990년대 중반 이야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G7이 어디죠, 우리가? 지금 없어졌죠. G7이랑 미국, 일본, 어디지?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캐나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만불 맞추고 되니까 이제 우리가 반대가 부은 거죠. 열심히 이제 사이언스 투자하면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다? G7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G7 프로젝트라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G7이 지금 이태리 지금 이기고 있잖아요. G7 너무 승부같이 보여요. 그죠? 그죠? 자, 그럼 G7 프로젝트를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연구비라는 게 이제 처음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 전에 제가 이제 있었던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는 연구비가 정부에서 주긴 줘. 근데 뭐 단위가 100만 원 단위야. 뭐 300만 원, 4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돈을 해봤자 뭐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그러니까 연구비가 아까 했지만 뭐 이런 거 같은 10억 정도 단위니까 한 시간에 10억 이상을 쓸 수 있는 단위니까 굉장히 큰 이제 연구비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제대로 훈련을 받은 그죠? 고급 인력이 그죠? 고급 인력이 그죠? 고급 과학자들이 그죠? 자, 과학자들이 이제 교수가 되고 여기 대기업에 뭐예요? 대기업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연구관 뭐 실장 중이거든요. 그러면은 자, 여기 이제 여러분이 이제 1990년대 말, 90년대 말에 이제 여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좀 대학원생이 들어오면은 자, 연구비 있고 좋은 교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연구가 시작이 되겠죠? 자, 이게 언제라고? 1990년대 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그냥 1995년이라고 봅시다. 자, 우리가 처음 1995년부터 한국 이래로 처음 논문이라는 걸 쓰기 위한 사이언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몇 년 됐지? 20년? 아직 안 됐죠. 20년 넘었나요? 아직 안 됐죠. 제가 아까 뭐였어요? 우리나라 과학이 기껏 해봤자 20년 내지 15년밖에 안 됐다고 했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이제 고급 인력에 나도 포함이 되겠죠, 그죠? 나도 미국에 갔다 왔으니까. 그거 이제 저도 열심히 해가지고 연구비를 꽤 받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데리고 이제 일을 해요. 자, 제가 잘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교수는 좋은 게 뭐냐면은, 한 2년 동안 이제 일을 하면 한 1년 정도 좀 쉬라고, 연구년은 제가 사바티카라고 연구년을 주는데, 제가 연구년을 할 때, 미국에 갈 일이 없는 거야. 왜? 내가 세계에서 최고인데. 난 그래요. 내가 하는 분야에서는, 내가 군역 분야를 하는 데서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내가 우리 시험에서 갖고 있는 기술이 세계 최고인데, 갈 데가 없는 거야.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교수들이 사바티카 가는 이유는 뭐냐면, 좀 나빠요. 자기 아들, 딸내미의 영어 교육 때문에 가는 거지, 연구 때문에 가지는 않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주변에 교수들 사바티카 가면 저분은 연구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좀 얘기했어요. 왜? 연구는 자기 시험이 최고예요. 세계에서. 그죠? 우리가 그런 자존심을 갖고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우리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 이 아버지 세대 노벨상이 나올까? 우리가 그 할아버지 세대가 사이언스가 제대로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학부 때, 혹은 석사과정때 제대로 훈련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훈련을 못 받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에 가서 미국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는 늦은 거야. 그죠? 그런데, 자, 여러분은 이제 또 그러고 나서 15년이 흘렀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세례를 받는 거야. 뭐의 세례? 공원의 세례. 그죠? 그 다음에 훌륭한 교수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은, 그죠? 드디어 국내산 과학자가, 제대된 과학자가 나올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아버지 세대에서 노벨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나와요. 그리고 이 노벨상을 받을 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우리 여러분 아버지 세대, 혹은 지금 뭐 젊은 세대가 지금 30대 중반까지 없어요. 최소한 생명과학이잖아요. 생명과학부에서는 김빈내리 박사, 서울대학교에 있는 김빈내리 박사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미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토픽은.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안에서 새로운 필드를 개척할 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문에서 조정동이나 뭐 다른 신문에서 뭐 노벨상 뭐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여러분은 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노벨상을 누가 받겠어요?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가. 그죠? 여러분 세대가. 자, 국가에서 돈 내줘. 아까 국가 우리가 지금 잘 살잖아요. 그죠? 그죠? 국가에서 돈 내줘. 주변에 보니까 훌륭한 교수가 있어. 그죠? 훌륭한 교수면 또 이렇게 보면은 네트워크 잘 돼 있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이제 이해됐죠? 왜 우리나라에 노벨상이 없는 이유를 이해하셨어요? 그죠? 이해하셨죠? 우리나라 과학은 지금 몇 년밖에 안 됐다? 그래봤자 20년밖에 안 됐다. 20년밖에 안 돼.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애기한테 노벨상을 달라고 하는 것은 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론에서 떠드는 거는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커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대학교 이제 문장이니까 좀 커가지고, 그죠? 뭐 한 10년 후 정도 되면 이제 드디어 전 세계적인 업적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노벨상을 자기통 말통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기선하는 건 아니에요. 사이언스는 즐겁게, 그러니까 즐거움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노벨상이 없는 이유를 제가 이제 이와 같이 간략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요.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봤죠? 사진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거, 그죠?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에너지를 우리나라 에너지 많이 이제 쓰고 있는 북한은 참 청정지역이에요, 그죠? 내가 충격이나 나타나는 생태 환경 보조기가 오토제보다 공부를 할수 있을 것 한데, 어쨌든, 자, 이야기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여기 뭐라고 써?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이것 때문에 북한이 망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게 뭐 공부하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열어놔야 돼요. 마음 열어놓고, 항상 열어놔야 돼요. 자기 것 지키려고 했다가, 박살나는 게 북한이죠. 맞아요? 지금 북한이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살아요. 거꾸로예요. 그죠? 그거는 단순한 차이예요. 여러분 문제는 다른 놈이야. 우리는 항상 세계로 여러분 스스로를 열어놔야 돼요. 여러분은, 요즘에는 제가 이제 단어를 하나 만드는데, 요즘에 사기를 치더라도 우리는 글로벌을 치잖아요. 그죠? 황우석 박사처럼. 제가 이제 글로벌 사기 중이라고 하는데, 줄기세포, 나노 테크놀로지, 나노가 내가 보면 전부 다 글로벌 사기예요. 우리나라만 사기친다는 게 아니라 미국 박사도 다 같이 사기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러면 그거 열어놔야 되죠. 사기를 치더라도. 자, 이제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우리나라 과학이 15년밖에 안 됐지만 참 그래도 15년 동안 참 많이 발전했어요. 자, 이게 이제 예전에 작년에 나온 국제 논문 편수예요. 이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공인이 된 논문인데, 우리가 미국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45,000편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아까도 했지만은, 우리가 과학은 이제 1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이제 이렇게, 인텔이 스페인보다 좀 뒤처지긴 한데, 우리가 이것도, 우리는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최소한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냐면은, 프랑스도 이기 힘들지만은, 우리가 이태리나 스페인은 곧 물치고 우리가 캐나다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5년 아니면은 우리가 넘버 7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은, 그죠? 내가 여기를 이게 넘사벽, 그죠? 젊은 시간이 약간 넘사벽일 것 같아. 예, 넘사벽이 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좀 열심히. 예를 들면 여기 봅시다.
일본이 인구가 한 1억 2천 되죠? 그죠? 우리가 5천만이라고 그러면 이게 최소한 그래도 2배 이상 우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2배는 넘죠? 1인당 국제 농업 편수는 우리가 더 많은 거예요. 그죠? 여기 1인당 딱 나누면 우리가 좀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이언스도 우리가 참, 현재 잘하고 있구나. 그죠? 이게 사이언스만 그러겠어요? 예? 인문사회도, 인문사회 우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랭킹 몇이라고? 그럼 경영학과 친구들 있나? 손 한번 들어봐요. 경영학과. 몇이야, 우리가? 전 세계로? 24위지. 그죠? 그 많은 비즈니스 스쿨 중에, 그죠? 고려대학교 경영학과가 24위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원래 고대는 국가가 굉장히 이제 매우 훌륭한 전통을 갖고 있고, 우리가 그 경영학과가 올라간 거 있잖아요. 딱 몇 년 안 걸렸어요. 한 15년, 10년, 15년 그 사이에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네. 여러분은 고대대학교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와 같이 내가 뭐라고 여러분을 모든 제너레이션 앞에 했죠. 그죠? 여러분이 그 모든 제너레이션이 우리가 황금시대가 도금시대가 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황금시대로서 더서 또 황금만을 낳는 그 세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자. 여러분 우리가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과학을 보는 이제 이런 이렇게 제가 어떤 정부 거를 약간 뺏겨가지고 저기 뺏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EU 보고서 같은 경우는 참 좋은 말 많이 써놨어요. 그죠? 우리가 과학 선진국으로 7개국이었죠. 2006년도에 이미 이와 같이 우리가 사이언스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사이언스도 우리나라서 같이 인정을 받고 있으면 좋겠지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돈을 쓰고 그다음에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나라가 국민 인당 과학 투자 비용이 전 세계적으로 몇이라고? 두 번째요. 미국 다음이에요. 미국 다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성, 우리가 애플하고 특허에서 이렇게 깨졌지만 우리가 그걸 보호를 할 거예요. LTE 기술로 보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죠? 선도적으로 잘 나가. 우리가 삼성이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넘버 5라고 하죠. 전 세계 기업 중에. 그죠? 그만큼 여러분은 저는 삼성 오래 우리 내 친구 중에 삼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삼성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삼성 이제 분명도 하는 사람 중에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를 끌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훌륭하게 잘 나가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자리에 좀 서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강의 2에서 질문 좀 있어요? 자유롭게 질문 던져도 돼요? 아무도 없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겠죠? 근데 여러분은 그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쓸데없이 이상한 곳에다 돈을 많이 써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죠? 바이타민 C를 오늘 아침에 바이타민 C를 먹고 나가는 분이 있을까 보니 여러분 오늘 아침에 종합 비타민제를 먹고 온 사람 있어 없어요? 칼슘 보충제, 마그네슘 보충제, 셀레늄 보충제 먹은 사람 있어 없어? 한 번씩 다 먹어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돈 쏟으면서 나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런 걸 먹으면 무진장 건강해질 거라고 믿고 있죠. 그죠? 근데 그걸 누가 조사를 해봤을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분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그죠? 여러 가지 음식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고, 약을 먹고, 또 한약도 먹고 그러는데,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한테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객관적인 과학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죠? 우리가 과학이 아닌 영역, 그죠? 그것이 나는 이제 슈퍼 사이언스, 가짜 과학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짜 과학에 완전히 빠져들어요. 여러분, 정치는 아니지만 사주팔자는 보고 있죠. 한 번씩 봤을 거예요. 사주팔자, 나도 여러 번 봤으니까. 내가 본 게 아니라 어머니가 봤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제 장모님이 정치도 가더라고. 예.
여러분 있잖아요. 이 48자 밀리언 시장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얼마야? 4조 원. 4조 원. 그 다음에 역수익이 얼마야? 50만 명. 일자리 창출에 확실한 공헌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일자리 창출에, 그죠? 만약에 이거 없애버리면 진짜 50만 명이 실업자 하는 거야. 근데 이건 뭐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의 일부가, 그죠? 물론, 이거 재미로 보는 건 괜찮아요. 제가 보면, 이거 뭐 그냥, 뭐 연애하다가 혼적 하다가 여자친구가 한번 볼까? 그러면 그래 한번 보자. 뭐 한번 뭐 3만 원짜리 한번 보면 괜찮아. 그건 재미니까. 왜냐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죠? 휴식의 기간을 줄 수 있는 거고 재미를 줄 수 있는 거죠. 난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나쁜 역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가지고 뭐가 들어가지고 투닥거리를 해야 한다는 거 가지고 많이 뺏는 사람들이죠. 그런 게 나쁜 거고, 그죠? 이건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텔레비전 보는 거나 여기서 사주를 보는 거나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이제 심각하게 믿으면은 이제 어쨌든 참 이게 많은 사주 원 때 내가 이거 사주 원 때 이거 반값 주면 다 해결할 수 있어. 반값 주면 우리 전체 대학생들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야.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문화적 현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러한 사주팔자는 과학적 현상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없을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부분이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선언한 사람이 있는데, 예. 자, 일단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아버지가 철두철하게 믿는 명당자리. 그래. 명당자리. 내가 명당자리. 보면 이게 이제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던 이제 뭐죠? 음양오행서 사상부터 와가지고 이제. 나 이거 하면서 항상 궁금한 거 있어. 미국은 오늘 명당이 없겠네? 미국이 제가 텍사스에 있었는데, 텍사스에서 오하이까지 그냥 쭉 플랫, 그죠? 그레이트 플랫, 대평원이잖아. 거기에 뭐 없잖아. 그 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 거기에 유일하게 이렇게 뭐라 그러나 마크가 보여. 큰 나무가 하나 있는 거. 그죠?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베이징 같은 것도 그냥 플랫하잖아요. 그죠? 거기는 명당이 없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명당 좋아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다 그냥 명당짜리 이해해가지고 다 대통령이지만 이번에는 좀 명당짜리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자, 이게 이제 음양오행서에서 나온 풍수들이 이거 이제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가 뭐 이제 한다고 하는데 참 이거 참 창피한이에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나 그죠? 이걸 그냥 문화적 현상으로 받아들이면 괜찮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투닥거리 같은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뭐 춤의 몸짓이라든지 그죠? 거기서 나오는 음악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민중들이 어떻게 그걸 즐겼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학문적 분석하면 괜찮은데 투닥거리가 돈을 쓰는 거 자기의 일심 영달을 위해서 쓰는 거 그거 다 자기 일심 영달 바보 같은 짓이었구나. 근데 이게 과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요. 제가 음양오행설은 몇 년 됐죠? BC 4세기, 5세기 됐을 거예요. 몇 년 된가 보죠. 6,000년.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죠? 그래도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뭐 이렇게 있었던 원소설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세상은 5가지 원소로 구성이 돼 있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수준이에요. 이 세상은 5개의 원소로 구성이 돼 있어. 그죠? 그리스 시대 때 원소설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거 똑같은 수준의 철학이에요. 그리스 때 시대 때는 가진 철학을 가지고 현대까지 연결하는 우리나라 철학자들 분당 반성한다고 생각해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이언스가 이거는 붙이지 않아요. 다행히 문화적 현상으로 여러분이 갑시다. 근데 심각한 거는 수맥. 여러분이 이제 잘 모를 거야. 제가 생명과학대학의 교수님 중에 요거를 아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명과학대학 검역부에 물을 잘 흘려가지고 그 물 흐르는 자리에 있으면 이제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거기다가 동판을 깔아요. 동판. 그래서 그 층에는 모든 교수의 자리에 동판이 다 깔려 있어. 아니 이거는 내가 사이언티스트가 그죠? 과학자가 그죠? 그걸 믿고 있다니까 수맥을. 자 예를 들면은 요거 원리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물이 흘러. 그 물이 흐르면은 요 물에 흐르는 기운이 여기 와가지고 나의 건강을 해친다는 썰이야. 예. 썰이요. 자, 썰이야.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물이 흐르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볼까? 그러면 어떻게 보시면 이런 거 봤을 거야, 한번.
뭐 이렇게 뭐 이런 그 기록적인 공봉을 들고 공봉을 들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달면 이제 이게 공봉이 막 돌아갈 거야. 그죠? 들어가면은 이게 지하 100m에 물이 흐르고 있어. 그러니까 이 자리는 피해야 돼. 피하지 못하면 거기다 bom판을 깔아야 돼. 라고 주장하는 게 스맥이에요. 자, 이 전문사도 그냥 많죠. 이거 이 사람 사기꾼이야. 네. 자, 그러면은 자, 이 사람이 주장한 건 뭐냐면은 이게 공봉을 들고 이게 한 바퀴 돌면은 1m 있고, 세 바퀴 돌면 3m 있고, 그죠? 다섯 바퀴 돌면 5m 있다는 거야. 이게 공봉이 많이 돌면 많이 돌수록 우리 여기서 깁스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네, 생각해 보세요. 만유 인력의 법칙은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상호작용이 더 세요, 약해요? 약하죠? 말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과학적 복잡한 이론이 필요하지 않아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상호작용이 약해지기 때문에 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거 딱 속다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문화에서 온 게 아니라 블랑스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랑스도 매우 심각하게 이런 슈도 사이언스에 빠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키리 부인 자서전을 읽으면요. 키리 부인이 이제 어디 남편하고 같이 이제 가가지고 영혼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영적인 힘 이렇게 해가지고 목에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적인 힘을 증명하겠다고 막 접근들 해. 근데 나중에 좀 하다가 한 1년 하다가 아니가 왜 하고 이제 나오긴 했지만은 많은 과학자들도 이와 같이 슈도 사이언스에 매우 쉽게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이언스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호주머니부터 돈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하도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이게 평행을 하니까 그 프랑스에서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가 어떤 제안을 하냐면은 소르보네 대학에 마당이 크게 안에서 운동장이 있고 거기다가 수도관을 12개를 다 이제 관통을 시켜. 그 앞쪽에다가 이제 밸브를 열어놔요. 밸브를 넣고 요거 다 그 다음에 수맥 전문가들, 프랑스 전역에 있는 수맥 전문, 내노라는 수맥 전문을 다 모아놔. 그래갖고 12개 이제 그 파이프 라인을 너희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12개 파이프, 내가 하나만 여기서 밸브를 열 테니까, 이 12개 수맥, 12개 파이프에서 어느 곳에서 물이 흐르는지를 이 공본 가지고 조사해봐야 안 됐어. 매우 과학적이잖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다 모여가지고 한 몇백 명 모였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열어놓고 실험을 했는데 확률 정확하게 12분의 확률을 맞춘 거야. 그죠? 우리가 사이언스는 우리가 이게 맞다고 그러면 우리가 12분의 확률이 아니라 뭐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좀 높은 확률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말, 내가 오늘 기회 좀 덜 받았어. 내가 오늘 감기가 컨디션이 안 좋아. 그죠? 그런 이야기로 이제 빠져나가죠. 그죠? 자, 다시 말해서 이제 여러분이 가는 기체형. 보통 있지 않아요? 내가 혈당이 있는데, 공중에 뜬다든가, 방금 신호는 이렇게 앉은 바닥에서 뜨는 기체형. 그죠? 그런 거, 전부 다 슈퍼사이언스죠. 그죠? 슈퍼사이언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죠?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을 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나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통계 자료를 보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고려대학교를 나오고 그래도 열심히 자, 예를 들면 강남 여성들한테 무진장 인기 좋은 태반 주사. 태반은 뭐죠? 탯줄이죠. 탯줄에 있는 것을 갈아가지고 먹으면 몸에 왜냐면 이제 이제 막 나오는 이제 아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매우 이제 우체국 영양도 좋은 좋은 호르몬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태반 주사를 이제 태반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팔아먹어요. 의학적으로 아무런 그죠? 검증이 안 돼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강남에 성형 이렇게 가면 이렇게 팔아요. 우리나라에서 못 파게 하니까 중대해가지고 떼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갖고 와요. 매우 위험한 거예요. 매우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에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성장 호르몬 있잖아요. 성장 호르몬은 예를 들면 나이가 들면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몸이 찜찜해. 그러면 성장 호르몬을 맞으면요 기분이 무진장 좋아져. 그건 사실이야. 회복이 생겨. 근데 성장 호르몬을 맞아가지고 부작용에 대한 의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죠.
자, 제가 판단하는 성장 호르몬을 맞으면요, 더 빨리 죽어요. 더 노화가 더 빨리 나요. 나중에 얘기해볼게요. 성장 호르몬이 많은 사람이 노화가 더 빨리 나요. 다 과학적으로 따지니까. 그러니까, 이거 부작용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저희 강남 무사병들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에 빠져가지고, 뭐 하루에 막 몇십만 원 살 거야. 몇십만 원 할 거야. 그거 매가서 맞아봐요. 자기가 열심히 번 돈을, 그죠? 사기꾼한테 넘기면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을 망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된 걸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 봤어요? 신청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요 물값 되게 비싸더라고. 보니까 컴퓨터 사람 한 2배, 3배 들더라고요. 해양 심층수. 도대체 해양 심수가 뭐, 참이슬이 해양 심수 가지고 만들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해양 심수가 좋다는, 그죠?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비싼 불을 들여가지고 이걸 만드는 거야. 예, 여러분이, 이 회사에서 이걸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만드는 거야. 이걸 사먹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먹기 때문에 만드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도대체 해양 심수가 뭐가 좋다고 하는지 이 회사에서 선전한 건 볼까요? 빛나는 게 작다. 또 게다가 국가가 나와서 선전하네. 여기 보면 여기 해양심수 연구센터 있죠. 여기 어디 있냐면 한국해양연구원. 그죠? 국가가 관리하는 연구소예요. 여기에서 이 건물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잘 팔아먹고 한 1,000억 정도 팔아먹는데요. 1,000억. 이것도 다 일본에서 온 건데, 일본 애들은 일본도 슈거 사이언스가 엄청나게 횡행하는 곳인데, 뭐, 노릇법 알죠?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줌을 먹으면 건강이 좋다. 노릇법. 일본에서 온 건데. 자, 그러니까 뭐예요? 정부까지 나서가지고, 그죠? 요거 하면 왜냐하면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이 일자리 창출이 가장 우리나라 지금 현재 최고의 부적인가. 근데 일자리 창출하는 대신에 여러분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해양수가 왜 좋지? 이 사람들 주장하는 거 볼까요? 생수보다 뭐가 많다? 미네랄이 많다는 거예요. 생수, 미네랄 한 10배 정도 가면, 10배 되죠? 이 마그네슘이, 그죠? 뭐, 나트륨 적고, 뭐, 미네랄이 많다는 거예요. 자, 마그네슘, 요거 있잖아요. 요만큼 채우기. 생수 한 병 먹을 때 요만큼이잖아요. 바나나, 한 스푼이 아니야. 저기 티스푼으로 그 하나 닦아가지고 먹으면요. 이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바나나에 있는 마그네슘을 채우기 위해서는 뭐죠? 우리가 물을 5리터를 채우는 거예요. So stupid.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랑하는 건 뭐냐면 미네랄이니까 이걸 먹으면은, 해양 신수를 먹으면은, 그죠?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몸에 무진장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네랄은 이미 어디에 있어? 여러분의 음식에 이미 남치고 넘치는 정도로 지금 이미 먹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호주에서 2배, 3배 해가지고 이 해양 신수 먹을래요? 다행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똑똑해야 요즘에 1,000억대 기준에서 자꾸 이제 떨어진다고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있었나 예. 절대 여러분의 호주머니에서 1,500짜리 이 물을 사먹는 순간에 뭐예요? 다 한 거야. 포장해. 건강에 좋다. 나는 포장해. 그죠? 자, 이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사이언스가 먼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볼까요? 이거는 불란서에서 나온 통계 자료예요. 자, 여기 상대성 원리. 과학적 현상 맞죠? 맞아요?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염력이 뭐죠? 정신의 힘으로 저기 있는 숟가락을 힐 거야. 그게 염력이잖아요. 그죠? 그럼 염력 현상과 상대성 원리가 어느 게 더 어느 게 이제 사실하고 붙는가를 물어봤어. 어머나, 정신력으로 수정이가 68%가 사실하고 생각하고, 상대성 원리에 의한 시간의 상대적 편차마다 공간이 보면서, 예. 자, 하나 이건 시간밖에 안 있는 거야. 오히려 나는 내가 정신력으로 저기는 정말 찌그러뜨릴 거야. 그 염력, 그죠? 인구의 70%가 되고 있어요. 염력이 사이언스예요? 아니에요. 자, 또 예를 들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거 하나, 참 문제야. 여기 이제, 자,
시간의 상대적 팽창은 그냥 단순히 생각에서 나온 것에 불과해 라고 일반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인류가 과학적으로 매우 심각한 그죠?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가 속지.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해양수를 사먹고 와서 뭐 태반을 사먹고 또 어디 가가지고 밑에다가는 다 맞고 그죠? 뭐 가가지고 근육이 받다지만 또 다 먹고 그죠? 그냥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 이게 뭐 학력 불문, 성 불문, 여기 초자의 현상을 믿냐, 정수를 믿냐. 우리나라는 정수를 별로 없지만은 보니까 어때요? 여성이 정수를 더 좋아하는구나. 그죠? 뭐 초자의 현상을 믿는 건 똑같아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이걸 현상을, 나이가 들면 이제 우리가 좀 지혜가 생겨가지고, 이거 없는 게 아닐까, 이렇게 가죠. 예. 농부들이 그래서 이걸 거의 안 믿어요. 농부들이, 실제로.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봐요. 과학전공대학, 여기 보면 초량현상은 이거 담인데, 거의 다. 점성술은, 과학을 하면 좀 나아지네, 그죠? 어쨌든, 이와 같이, 우리가, 학력이, 학력이 낮아지니까 우리가 초량현상은 안,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자, 이게 학력 불문, 나이 불문, 직업 불문, 그죠? 뭐, 직업도 나오네, 그죠? 학생, 초등학생. 여러분이 초등학교 교원들이 초등학생 엄청 있죠. 이거 문제인 거예요. 이런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가가지고, 초년현상을 이제, 그런 거 하는데, 학생들한테 하는 교수도 만만치 않아요, 그죠? 교수, 아까 전에 교수가 돈값 가라는 거, 그죠? 자, 이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교육적으로 도대체 사이언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도 교육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했죠? 자, 사이언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매우 쉽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 기린의 목이 길어요, 그죠? 자, 이 사진을 보니까 기린의 목이 길어서 저기 이렇게 좀 발에서 이렇게 딱 펼치고 물을 먹고 있는데 저게 만약 사자가 뒤에서 공격하면 걔는 바로 잡혀먹죠. 기린의 목이 길어서 유리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매우 불리한 현상을 여기 보고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린의 목은 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린의 목이 왜 길지? 왜 길지? 김대웅. 어디? 김대웅 어디 있었어? 기린의 목이, 그러니까 배원들이 이야기해. 네가 어차피 아는 건 없으니까, 걔들이 얘기해. 왜 길지, 기린의 목이? 이건 배운 적이 없는데, 이거. 아이, 그거 뭐, 초등학교 뭐 동화책도 있고 막 있잖아. 기린의 목이 긴 이유를 배웠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과일 따먹어요. 과일 따먹고, 어디에 있는 거야? 나무. 높은 나무가 있는 과일을 안 먹어. 입이야. 얘는 과일 안 먹으면 피하겠다고. 그러니까 높은 나무까지는 입을 따먹으니까 이제 물이 안 들면은 좀 불리하겠지. 굉장히 좀 떨어지겠지만. 그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은 기린의 목이 긴 이유는, 그죠? 우리가 먹이를 잘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쉽게 절대 표현 안 하지. 항상 잘하는 영어로 표현해. 이거 뭐라 그래? Foraging Competition Hypothesis라고 해요. 뭐죠? 포리지는 먹이를 징벌하는 거예요. 먹이 섭취예요. 그죠? 먹이 경쟁 가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먹이 경쟁 가설. 자, 먹이 경쟁. 자, 얘는 열심히 먹는데 얘가 키가 작으면, 목이 작으면 못 먹으니까 얘는 교도에서 먹이를 먹고, 그래서 자손이 태어나고, 그래서 목이 긴 자손들이 계속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목이 점점 길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사이언스는, 야, 저거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윈도 저렇게 주장했나? 다윈도 주장했고, 그 장이 누구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자연학자들이, 그죠? 자연을 철학자에서 이렇게는, 박물학자들이, 이와 같이 먹이 경쟁 가설을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사이언티스트야. 나는 있잖아. 나는 세상을 항상 의심의 눈으로 쳐다봐요.
저게 맞을까? 누가나? 저거 누가 조사해봤어? 나 항상 그런 눈으로 쳐다본 거야. 그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이름만 많이 들었을 거예요. 뇌세포는 여러분이 20대가 넘어가면 절대로 새롭게 생성되지 않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 들었죠? 그거 누가 조사했지? 그거 누가 실험했나?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평생 쓰고 있는 뇌 능력 중에 여러분이 10분밖에 안 쓴다는 얘기가 어디서 들어봤지? 그죠? 들어봤어요? 근데 누가 조사해봤어?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뇌의 그 능력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기계에 펑셔널 MRI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옛날에 초등학교 때 들었거든, 그거를? 세상은 의심의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거 조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조사 안 했어요. 그죠? 아인슈타인이 한마디 하니까, 노벨상 하니까, 이거 그런가 보다 배워보는 거예요. 그죠? 왜 이게 이제 옛날에 먹이 섭식 가서 이렇게 딱, 경쟁하자니까, 옛날에 이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 거야. 사이언스는 일단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사상에 대해서 어떤 가설과 이론과 그죠? 어떤 팩트에 대해서 일단은 저게 진짜 맞을까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야. 그죠? 질문을 던져.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뭐예요? 그거를 이제 관찰을 한다든지. 자, 관찰을 했어. 앞에 가서 보니까 얘네들이 이거 안 먹고 뭐 먹고 있어? 뭐 먹고 있어? 바닥에 있는 풀을 뜯어먹고 있잖아. 그러면 이건 틀린 거 아니야. 그죠? 관찰. 그러니까 이제 이 먹이 경쟁 가설이 이제 뭐예요? 비가 오는 거야. 비가 오는 거야. 먹이 경쟁 가설이 다행히 주장했다 하더라도, 다행히 할아버지가 주장했더라도, 나는 이거를 보는 순간에 다행히 틀렸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사이언스예요. 맞아요? 그게 사이언스야.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이언스라는 것은 그 어떤 이론도 진리라는 게 없는 거야. 뭐냐면 틀릴 수 있다. 자, 틀린이 뭐예요? false죠. false and true. 그죠? false죠. 그죠? 자, 그러면 falsifier라는 뜻은 뭐야? 그럼 틀릴 수 있는 이라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자, 모든 과학적 사실, 모든 과학적 이론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사회에서 틀릴 수 있다는 가정을 두는 거예요. 자, 내가 먹이 섭식 가설이 틀릴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내가 아프리카 지역에 가가지고, 그죠? 가가지고 보니까,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렇게 됐네?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 데이터를 만들어서 논문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세상한테 이제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필요하지? 이 사진 하나 가지고 웃겨서 안 웃겨서? 안 웃지. 통계적 데이터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관찰을 더 심화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빌림에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다니면서 도대체 기린이 어떤 먹이를 먹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봤어. 자, 이거는 이제 메일이고 피멜인데, 자, 메일이 가지고 요거는 이제 뭐예요? 미터, 그죠? 나뭇가지 높이고, 요거는 이제 먹이를 먹는 정도, 퍼센티지예요, 그죠? 자, 제일 높은 게 지금 이거죠. 요 목이 긴 거, 얘는 요걸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어디는 자기 목 주변에 있는 거를 가장 좋아하지. 얘는 어떻죠? 그래서 마찬가지죠? 그죠? 그럼 뭐야? 먹이 섭식 경쟁 가설이, 그죠? 먹이 경쟁 가설이 아웃돼버리죠? 자, 여러분이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은 뭘 보면은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그러면서, 야, 기린의 목이 긴 거는, 저기 먹이 경쟁 때문에 긴 거야. 라고 하는 그 관념이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서 좀 깨지고 있나요? 아닌가요? 깨지고 있죠? 그죠? 자, 요거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좀 있을 거예요, 그죠? 딴지를 걸어가지고 통계 데이터를 만들고 논문을 만들었고, 그래서 먹이 섭식 경쟁 가설은 여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대한 가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이언스라는 문제 첫 번째. 기존에 있는 모든 과학적 사실, 모든 과학적 이론, 다인의 진화론도 좋고, 아인슈타인의 상성론도 좋아.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그죠? 뭐예요? 마민력도 좋고, 여러분이 지기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일단은 뭐예요?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생각할 겁니다. 됐습니까?
falsifiable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그 falsifiable라는 거를 그죠? 우리가 falsi가 틀릴 수 있는데 이게 그 틀린 건지 맞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테스트업을 해야 돼. 관찰이라든지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죠? falsifiable라는 그런 이론에 대해서 falsifiable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을 하기 위해서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가지고 테스트업을 해야 돼요. 과학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두 개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걸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 falsifiable. 두 번째, 테스트업이에요. 됐습니까? 자, 아까 미네랄 얘기했죠. 미네랄 함유량이 미네랄 와터는 세양 신축수 몸에 좋대. 미네랄 높아서 좋대. 내가 얘기했잖아. 그건 논리적으로 가능하죠. falsifiable. 언제든 falsifiable. 너 미네랄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거 과일에 있는 그거 잽싸면 돼. 그거 한번 끝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아까 내가 오픈해야 돼. 모든 걸 다 오픈하는 거예요. 사이언스는 지금 클로즈테스트에 오픈되어 있어요.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오픈되어 있는 거. 그죠? 그러니까 다인의 질환을 우리가 끊임없이 공격할 수가 있어. 공격을 했는데 내가 다 해서 계속 이제 더 공부해지긴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사이언스예요. 그리고 공격해서 테스트를 해서 그것이 다시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를 우리가 항상하는 것이 사이언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 요거는 우리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 예, 버기 섭식 경쟁 가설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새로운 대안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요거는 실판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암컷과 수컷의 차이를 보면은, 그러니까 새 경우에 노래를 하는 것이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수컷이지. 새. 노래를 하는 것이, 그죠? 수컷이에요, 그죠? 수컷이에요. 자, 여러분이, 몸집이 큰 것이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보통 이제 포유류 같은 경우.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수컷이 몸집이 더 크죠?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상에서 우리가 수컷과 암컷을 남겨놓고 이렇게 쭉 보는 거야. 몸집이 차이가 있고, 노래도 차이가 있고, 서로 달라요, 그죠? 예를 들면은, 새 같은 경우 화려하게 막 이렇게 치장을 하는 것이 암컷이야, 수컷이야? 수컷, 그죠? 수컷.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사자 같은 경우에 갈기를 갖고 있는 것이 암컷이야, 수컷이야? 수컷, 그죠? 그러니까 뭔가 오너먼트 뭐라는 거지? 치장이라고 해, 치장. 치장하는 게 수컷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에서, 내가 이제 다는 안 했어요. 그냥 우리가, 포유동물에서, 그죠? 세상에 존재하는 포유동물에서 암컷과 수컷이 모양이 다르죠? 사이즈도 다르고, 그리고 모양도 다르고, 그리고, 그렇죠? 자, 이와 같이, 내가 이제 항상, 사이언티스트는 제가 좀 많이 하거든요. 섹슈얼, 그죠? 섹슈얼. 이상하게 하지 마요. 그죠? 성적 차이라는 얘기예요. 다이몰피즘이라고 해요. 이거 다이몰피즘. 자, 여러분, 몰포가 무슨 뜻이죠? 형태라는 뜻이죠. 형태. 근데 이게 다이가 뭐라는 뜻이죠? 두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두 개의 형태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섹슈얼 다이몰피즘을 갖고 있는데, 왜 도대체 시원하고 아프다고 섹슈얼 다이몰피즘을 가져야지? 라고 또 내가 따지는 수가 있죠. 물어볼 수 있죠. 그럼 또 오늘 멋있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왜 세상은 여성과 남성이 왜 다르지?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왜 다르지? 왜 섹슈얼 다이몰피즘을 가져야지? 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섹슈얼 다이몰피즘을 왜 생긴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자, 그 설명은 자식에 대해서 에너지 투자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다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에너지 인베스트먼트 합시다.
에너지 투자를 봅시다. 그죠? 자, 여러분이 이거 수컷은 이제 정자가 나오고, 그죠? 이거 이제 새끼를 앞에서 난자가 나오죠. 자, 정자가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 난자가 더 많이 들어가? 난자가 엄청나게 더 많이 들어가죠. 맞아요? 정자는, 그죠? 한 번에 여러 개를 만들면 굉장히 작잖아, 사이즈가. 그죠? 한 번에 뭐 수억 개를 만들지만은, 그거 전체 몸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일단 정자 난자. 그 다음에 임신을 하잖아요, 임신. 우리가 이제 보통, 여기는 이제 우리가 포유류에서 이제 임신을 하잖아. 그러면 요거를 난자가 정자를 만나가지고 점점 이렇게 알이 커지게 되면은 임신 기간 동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가 되죠. 근데 수컷은 뭐하지? 하는 거 없잖아. 정자만 제공해주고 모두 수억 마리 그냥 딸랑 하나 하는 게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암컷과 수컷이 만나면은 수컷은 다음 자손을 만들 때 에너지를 최소화 쓰고 있어요. 반면에 암컷은 자손을 하나 만들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NA에 대해서 이거 이제 관점에서 봅시다. 이게. 자, 수컷의 관점에서 봅시다. 수컷의 관점. 자, N은 새끼를, 그러니까 자기 자손을 가장 많이 만들 방법은 뭐예요? 왜냐면 정자는 싸잖아. 싸니까 싼 정자를 막 세상에다 막 뿌리면 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N은 뭐예요? 정자를 최대한 많이 뿌리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는 거야. 진화를 하는데 수컷이 하나만 있나? 수컷이 얼마나 있잖아. 수컷끼리 경쟁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걸 뭐냐면 메일 투 메일 컴피티션이라고 해요. 수컷 경쟁이 되는 거죠. 수컷 경쟁. 그죠? 수컷 경쟁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면 뭐 포유동물 보면 사슴 같은 거 보면 뿔이 막 많이 써가지고 뿔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죠? 뭐예요? 뿔이 무기예요. 그죠? 뿔이 무기예요. 뭐 원숭이 같은 것도 보면은 거기서 대빵, 그죠? 싸워가지고 이긴 놈이 다 암컷을 차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이제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야. 뭐 어떤 놈은 뭐예요? 어떤 놈은 아까 이게 뿔이 무기고 어떤 놈은 뭐 기린 같은 경우는 이제 목이 무기가 된 거예요. 기린이 동물이랑 보다는 기린이 막 이렇게 막 목은 막 비비거든? 이게 서로 사랑해서 비비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기예요. 예. 그래서 수컷 경쟁하는 거예요. 그 수컷 경쟁을 해가지고 성공한 놈은 최다로 자기 자손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수컷의 관점에서는 메일 투 메일 컴피티션. 자, 메일 투 메일 컴피티션이 되냐면은 아까 이야기 들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무기가 발달해야 돼요. 무기가 발달되니까 뭐 뿔이라든지, 그죠? 아까 머리 목이라든지, 그죠? 뭐 여러 가지 몸집도 여기 들어갔죠. 몸집,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 치열할수록 수컷의 몸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경쟁의 세계니까 몸집을 키우는 쪽으로 수컷이 가는 거겠죠. 이해하셨죠? 우리 치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메일 컴피티션. 그죠? 자, 기린의 목이 긴 이유는 수컷 중에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이 길고 크기가 크면은, 그죠? 얇고 작은 놈을 한 방에 또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싸움에서 이기는 놈은 더 많은 자손을 하니까 목이 긴 목을 길게 하는 유전자가 자손에게 계속 넘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기린의 목이 길어졌다. 그죠? 이게 뭐죠? 뭐예요? 넥에서 그냥 공무기 타설. 공무기 타설. 자, 근데 이제 상당히 재밌는 게 실제로 이제 여기서 이제 메일 투 메일 컴퓨터에서 이제 진놈 있잖아요. 진놈은 이제 그렇게 자식하는 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전략을 가지고 나면 생물학에서 좀 재밌어요. 이게 생태 같은 것도. 그래서 생태한테는 아니지만 요까지만 이야기하고 두 번째 방법은 뭐야? 이번에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자, 암컷의 관점에서 봅시다. 암컷의 관점에서. 자, 암컷은
좋은 예시를 하면 자기 에너지를 다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놈을, 그죠?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놈을 선택해야 되겠죠. 맞아요? 맞죠? 그죠?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female choice라고 해야 돼. female choice. 자, female choice인데, 이거는 이제, 이거는 수컷,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수컷을 선택하는데,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놈이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은, 새 입장에서는 빛깔이 반짝반짝하고, 그죠? 뭐, 치장이 잘 돼 있고 그러면 더 이렇게 부유하고 그러면 아니지. 이제 더 건강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노래가 아주 빛깔나게 잘하고, 그죠? 뭐, 아주, 뭐, 그러면 훨씬 더 건강하게 느껴질 거란 말이야. 개구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뭐, 개구리. 그러니까, 피메일은 자기가 지금 에너지를, 새끼를 낳기 위해서 에너지를 무척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한 번 고를 때 제대로 된 수컷을 골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피메일 초이스예요. 피메일 초이스예요. 자, 피메일 초이스라는 과정에서 그러면 수컷은 어떻게 되겠어? 수컷은 암컷한테 아양을 잡아야겠지. 그지? 가서 화장도 좀 하고, 그죠? 뭐 시장도 뭐 하고, 그죠? 뭐 그래야 될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노예도 잘하고 그래야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거 피메일 초이스에서 수컷은 그죠? 뭐가 되지? 오염, 그죠? 치장을 잘하는 쪽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오늘 이제 내가 핵심은 이건 아니고 오늘의 핵심은 이게 목에 기린의 목이 긴 이유가 목무게 가설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는 얘기예요. 하지만 필드에 나와가지고 목무게 가설을 서포팅하는 데이터는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별로 설득력이 없어. 데이터가. 예를 들면 이제 뭐냐면은 이건 뭐예요? 목이 긴 기린과 목이 짧은 기린의 새끼의 숫자를 적는 거 아니야. 필드에 나와서. 제 봤더니 55대 45? 그러니까 한 10% 차이 나는데 10% 차이, 내가 하는 뭐냐, 목이 짧은 놈이 다른 방법으로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문제는 있지만은, 목무게 가설 가지고도 설명이 가능하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에서 주장하고 싶으면은, 여러분이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았던, 그죠? 먹이 섭식 가설이 지금 깨진 순간을 봤죠? 그죠? 모든 사이언스는 뭐라고? 거짓일 수 있는 거예요. 문화라면 검증 가능해요. 하는데 더 정확하게 원어로 하면 거짓일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알기 위해서 뭐를 해야지? 테스트해요. 자,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사이언스를 배우할 때는 이거는 이제 토마스 쿤이라는 과학 철학자가 우리 인류가 과학을 어떻게 진보했는가 생각을 쭉 조사를 해가지고 요 두 가지 핵심 용어를 끄집어낸 거예요. 우리가 과학자들이 하는 일들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포스트 5라고 테스트하고 하는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토마스 쿤이라는 철학자가 과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거는 크게 우리가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받아들이는 과학 이론이에요. 네, 이 두 가지. 자, 첫 번째 뭐라고? 포스트 5. 두 번째 테스트 5.